네, 오늘은 국힙에서 순수 랩 실력으로다가 탑 찍으신 분들 중에서도 잘한다고 소문난 분들로 엄선해가지고 5분만 짤막하게 소개하고 물러나 볼 건데요. 사실 뭐 랩 실력이 어떤 객관적인 스탯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줄 세우기 같이 유치 뽕짝인 것도 없긴 하지만 사실 본인이 힙질이라면 다들 남몰래 한 번씩 해본 거잖아요. 이런 리스트업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번 영상에서 그걸 해보려 합니다. 네, 그럼 긴 말 않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직 기억하네 1988년 MJ의 무워커. 네, 버벌진튼 그냥 종자가 남달라요. 주로 쇼미를 통해서 그를 접하신 분들은 이 아저씨가 그렇게까지 고평가받을 만한 인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버벌진튼은 정상급 반열에서 한 발짝 내려온 듯한 느낌이긴 하니까요. 하지만 한국 힙합 역사 전체를 들춰봤을 때 그가 남긴 업적, 논란, 번복들을 모두 배제하고 순수 랩 실력으로 보면 이 형님은 올타임 탑5에 거론되기에 독보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그만큼 랩에 있어서만큼은 성역이 있는 게 바로 버벌진트죠. 네, 시간을 대략 20년 전으로 되돌려서 한국어 라임 체계를 고차원으로 이끌어낸 SNP의 일원이자 그 집단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이 형님은 뭐랄까요, 모던 라임즈를 기점으로 정말 다채로운 래핑과 라이밍이 뭔지 제대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접어들어선 안 그래도 얼마 없던 약점마저 강점으로 바꿔버리며 당대 현역 래퍼 가운데 원탑으로 불려도 손색 없을 정도의 무결점 래퍼로 거듭났죠. 무명, 누명, 사수자리 시리즈, 고하드 등을 거쳐서요. 그리고 이 일련의 작업물들에 실린 VJ의 랩은 어떤 비트를 만나더라도 그 비트에 끌려가지 않고 조밀하게 짜여진 라임을 바탕으로 한 찰진 플로우를 한가득 담고 있죠. 특히 가사 전체에 흩뿌려진 수준 높은 라임들은 기능적인 면에서 랩의 타이트함을 유지시키고 라임을 위한 라임이란 감상을 이끌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사 퀄리티 하락도 최소화시켰어요. 나아가 이 같은 점은 그가 한창 일부 힙합 팬들을 막귀로 규정하고 다녔을 때 어떤 면에선 비록 그 행위가 좋게 보이진 않았을지언정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설득력은 떨어지지 않게끔 했습니다. 그 정도 수위의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누명의 수록곡들이 지금 들어도 세련되게 들리는 이유 역시 그 시절 VJ의 랩이 그만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네, VJ가 장르적 특성이 옅어진 작업물을 들고 나와 힙합 팬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겼을 때도 그의 선택과 음악은 항상 비난의 먹잇감이 됐지만 결코 까내릴 수 없던 건 그의 랩 하나였죠. 물론 그 운용 방식에 있어선 이전에 보여준 것에 못 미치고 장르적 카타르시스도 일정 수준에 그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던 희미하지만 분명히 자기 존재를 드러난 세련된 랩은 역시 탑티어를 찍어본 사람은 뭐래도 그 본연의 실력이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했어요. 이는 VJ가 래퍼로서 가진 능력의 위대함이 단순히 어떤 장르나 무드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단 방증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VJ를 랩 오지게 잘하는 래퍼 중 그 첫 번째로 선정해봤습니다. 이런 리스트 만드는데 또 이 센스가 빠지면 섭하죠. 커리어 물론이고 랩 실력도 국내 탑을 찍은 이 형님은 랩을 그냥 준내 잘합니다. 이거는 이 형님이 세상에 알려진 뒤부터 현재까지 유효하고요. 이 센스의 음악을 모두 섭렵한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형님의 앨범엔 어떤 장치적 요소가 딱히 없습니다. 스킷이라던가 비트가 극적으로 바뀐다던가 특별한 이펙트도 웬만해선 쓰지 않죠. 왜냐면 딱히 쓸 필요가 없걸랑요. 비트 초이스 야무지게 한 다음에 고뇌의 시간을 거쳐 가사 적고 녹음 부스 들어가서 랩 조지면 띵곡 탄생이에요. 그니까 이 센스의 랩이 음악적 장치 그 자체입니다. 또 이 형님은 비트가 주는 무드에 따라 랩 운용을 자체적으로 조절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곡을 연출하는 능력도 뛰어난데요. 예를 들어 이방인과 저금통에서 각각 레이더와 열심히 해로 텐션을 절정으로 올리고서 바로 다음 트랙인 Move to LA와 바닐라 스카이로 단번에 텐션을 죽이는데도 이게 어색한 전환이라 생각되지 않고 도파민 불파워로 땡겨가지고 현타 온 청자를 다운된 무드로 살살 어루만져주는 느낌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그런 극적인 연출이 부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던 건 앞서 말했듯 이 센스의 랩이 무드 전환을 기가 막히게 뒷받침했기 때문이고요. Looking like a movie shit. 근데 난 영화보단 무기지. 욕심엔 고통이 따라온대. 근데 내 특기가 그거 다루기지. 차한대 값을 티켓에다 거리낌 없이 쓰는 인생의 맛은 어떨지 생각해보네. 돈이란 거 참 편해. 네, 많은 분들은 이 센스의 랩을 동물적이라 합니다. 그가 박자를 타고 랩을 뱉는 행위가 치밀한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비트에 올라탔을 때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죠. 근데 제가 이 센스 음악을 꽤 오랜 기간에 걸쳐 들어보니까 이 형님이 랩을 오지게 잘하는 이유에 대한 답이 얼추 비스무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랩으로 연기를 하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이 센스 랩을 마치 연기의 수단으로 삼아서 가사의 온도에 맞춰 강세를 넣고 감정을 싣고 그에 따라 매끄러운 플로우를 만드는 것 같아요. 또 그를 보조하는 걸쭉한 톤과 섬세한 호흡 처리도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단어 저마다가 지닌 속성에 따라 생명력이 부여돼가지고 랩이 춤추는 것처럼 들리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런 탓에 누군가가 이 센스의 노래를 커버하려 할 때 약간 어색하게 들리는 이유도 바로 그 연기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생각하고요. 플로우를 따라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지만 감정선은 그것과 아예 다른 영역에 있으니까요. 한편 최근에 이 센스는 한국어 라임으로 폭격할 수 있는 역대 최고의 랩을
구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난 이방인 때보다도 라임을 더 타이트하고 분명하게 설계함으로써 청각적으로 오는 기술적 쾌감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렸죠. 근데 이런 랩이 누군가에겐 치열한 고민의 산물이겠지만 이 센스에겐 이것마저 놀이의 결과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아마도 이 센스에 막힘없고 거침없이 터져나오는 래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인 랩 때문이겠죠. 안 먹히는 음악을 왜 할까나 그것밖에 못하니까 병신들에게 빠른 말. 한국 힙합씬 내에서 그 누구보다 정도를 걸어온 김시면. 커리어면 커리어, 프로모션이면 프로모션, 주변 동료들, 회사, 랩 주머니 등등 그는 래퍼로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그 중에서도 그의 독보적인 랩 실력은 한국 힙합을 오랜 기간 추적 관찰해 오신 분들이라면 그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형님이 비록 미디어 출연과 행사를 꺼려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은 편이지만 진성 힙질이 형님들과 신안에 속한 탑티어 래퍼들은 그의 실력을 고평가하니까요. 한편 그런 김시면의 랩 스타일은 정규 앨범 도그를 기점으로 사뭇 다른 기조를 보입니다. 그 이전까지의 김시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직선적이고 날카로웠어요. 이 세상 불평불만 다 가진 톤과 박자를 쪼개며 빠르게 들어오는 랩으로다가 그냥 듣고 있는 사람을 두드려 패는 것 같았죠. 근데 그렇다고 랩이 쭉 내달리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김시면 뛰어난 랩 운용을 앞세워서 쪼였다가 풀어주는 완급 조절에 도가 텄으며 그를 통해 형성되는 쫀득한 그루브는 전반적인 랩의 구조를 입체적이게끔 만들었죠. 어떤 면에선 그냥 되는 대로 뱉는 것 같기도 하지만 김시면의 랩은 그마저도 계산된 듯 정밀합니다. 난 이제 않게 너희 리게 아니 못 끼는 거야. 그래서 don't touch me cut you up like a cheesesteak. 랩의 얼짜도 모르는 놈들에게 revolution이라니 너희는 in the process of evolution. 하지만 도그를 기점으로 한 김시면의 랩은 이제 한국 힙합으로부터 해탈했다는 그의 인터뷰 내용처럼 이전까지 내보였던 호전적인 맛은 덜어졌어요. 김시면 특유의 날선톤과 신에 대한 분노는 여전하지만 개빡쳐서 음절을 우겨 넣어가지고 쏘아대는 플로우는 그전에 비해 의식적으로 자제하려는 모습이었죠. 동시에 기형적인 한국 힙합 씬을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해 쥐지를 치고 더 이상 국힙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 단념한 것 같은 랩처럼 들리기도 하고, 물론 그렇다 해서 랩적인 쾌감도 같이 떨어져 나간 건 아니에요. 김시면의 다소 느긋해진 랩은 박자를 쪼개며 얻어지는 스킬적 쾌감은 경감됐을 순 있어도 박자를 자유자재로 갖고 놀면서 형성되는 그루비함은 김시면의 또 다른 무기를 드러낸 것 같은 인상을 남겼죠. 이번 빈지노의 990 피처링에서 그 점을 극대화시켰다 할 수 있고요. 박자를 뒤로 정직하게 밀어버리다가도 강세를 넣을 때는 다시 정박으로 돌아오고, 또 타이트함을 유지하려 할 땐 박자를 앞으로 당겨오는 식으로 정말 넘실거리는 그루브를 완벽에 가깝게 구사하며 분명 피처링으로 참여했음에도 무려 대진호의 곡을 하이제킹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박자를 쪼개면서 플로우를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박자를 밀어가며 느긋한 플로우를 만들지만서도 타이트함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테크닉이라 보기 때문에 제가 김시면을 안 빨래야 안 빨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네, 개코는 그냥 미쳤어요. 커리어 초창기엔 최저보다 박한 평가를 받은 게 사실이지만 언젠가부터 그는 그 여론을 뒤집고 다이나믹 듀오를 넘어 한국 힙합 최고의 래퍼 중 한 명으로 등극했죠.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성장해서 얻은 명성과 폼을 약 20년 동안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단 거고요. 개코와 동시에 나타나서 활동한 1세대 형님들 중에 지금 20, 30대 래퍼들이랑 랩으로 맞다이든다 하면 과연 살아남으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개코 이 형님은 웬만해선 다 바르고도 남을 거예요. 그만큼 개코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리고 개코 얘기를 하려면 이제 다듀를 빼놓을 수 없죠. 이 형님들은 커리어 초창기부터 오직 한국인들만 알 수 있는 감성을 끌어와서 그걸 가사와 랩에 녹여내가지고 듣기 좋은 음악 이상의 어떤 향수를 자극하는 클래식한 음악을 발표해왔어요. 하지만 어느덧 10년차가 되어가던 쯤에 그들은 점차 그런 감성으로부터 멀어진 작업물들을 가져왔고, 당시 리스너와 평단은 그런 다듀의 행보에 아쉬움을 내비쳤죠. 비슷한 시기에 공개된 개코의 개인 작업물도 그로부터 멀지 않은 감상을 자아냈고요. 근데 이렇게 한국 힙합 내에서 다듀만이 갖고 있던 구수한 맛이 희미해져 갔을 때도 그들의 명성을 지탱해준 건 일정 수준을 뛰어넘는 랩이었습니다. 특히 개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라운더 마냥 미친 활약을 펼쳐 보였고요. 이 형님은 탄탄한 발성을 바짝 달아붙는 완벽한 딜리버리와 정박에서 엇박으로 부드럽게 넘어갈 때 만들어내는 묘한 쾌감, 그리고 워드플레이와 라임을 동시에 노린 듯한 위트 있는 작법으로 랩 실력과 음악적 센스를 여실히 드러냈죠. 통장 속의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어 쩔뚝거리시는 어머니 약봉지는 더 늘어 말라버려. 난 느끼면은 요번함 날 보면 엄마의 등줄기처럼 애같아. 음악은 내 놀이터 밤새 뛰어노는 철부지 어린 내 같아. 뭐 최근 들어선 개코의 폼이 한풀 꺾인 것이 알게 모르게 드러나긴 합니다. 랩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딱히 흠잡을 만한 곳 없이 편안한 감상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예전만큼 귓속을 후벼 파는 강렬한 벌스의 절대적 양은 적어졌기에 듣는 이에 따라선 개코 형님 폼이 살짝 죽었네 라고 느껴질 여지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개코가 더 이상은 그런 쪽에 있어서 굳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미 본인은 씬에서 주연 역할을 할 만큼 했고, 이제 후배 아티스트들을 위한 판을 깔아주려 하기에 본인의 랩 퍼포먼스를
사이를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조사버리려는 마인드를 살짝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전히 개코는 개코죠. 가장 최근에 발표한 앨범에서도 어떤 비트를 만나던 간에 큰 이질감이나 어색함 없이 본인과 비트를 융화시키고 몇몇 곡에선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한 루키들보다도 트렌디하게 들리는 구간을 뽑아냈으니까요. 이런 점에서 개코는 정말 한국 힙합 역사를 통틀어서 역대급으로 강한 생명력을 지닌 플레이어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한 반백살 넘어서도 그 생명력을 유지할 것 같고요. 여기 씨발 꼴뚜기들 돈 뻑그라 octopus 얘는 벌써 이룬 줄 알아 씨발 난 얘네 아빠 대진한데 what 네, 초창기에 빈지노 랩을 들으면 있잖아요. 흑인이 한국어로 랩하면 이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을 떠오르게 합니다. 빈지노가 올챙이 시절부터 갖고 태어난 것 같은 리듬감을 토대로 전개되는 뛰어난 라이밍과 음절을 늘리고 흡착시키는 과정을 통해 만든 찰진 플로우는 기존의 한국 힙합에선 쉽게 접할 수 없던 형태였습니다. 거기다 발음을 과장되지 않으면서 유하게 굴리는 방식으로 뱉어가지고 영어와 한국어의 발음 체계가 매우 유사하게 들렸죠. 뭐 이런 점들 덕분에 빈지노 커리어 내내 랩을 못해서 까인 적이 없고 까다로운 대중들의 입맛도 단번에 사로잡으면서 당시 90년대생들의 인싸픽이자 신내의 슈퍼루키 포지션을 달달하게 챙겼습니다. 얼마 안 지나선 자신보다 신에 먼저 입성한 쌈디, 이센스, 스윙스와 같은 선상에 올랐고요. 그런 빈지노는 14시즌에 정말 랩으로다가 국기 뺨싸다구를 한 대씩 모조리 갈기던 포스를 자랑했는데요. 그는 우리가 이 앨범을 반드시 들어야 할 이유를 랩으로써 답하고 랩만 잘하면 어느 비트에다 뱉던지 상관없단 걸 보여줬죠. 당시 남부 힙합 사운드를 개인 작업물에 수록하고 직접 프로듀싱도 하면서 이해도 측면에서 그와 남달랐을 도덕보다 높은 수준의 랩을 선보였으니 말이에요. 내 뒷땅 까는 3류 래퍼들은 잘들 들어 너의 실패는 내 탓이 아니야 It's not my fault 내가 침 튀길 때 니는 죄다 침대에서 쉰 뒤 뒤늦게 뛰다 말고 핑계대지. 근데 노비츠키 이후로 빈지노의 랩 스타일은 확연하진 않지만 랩을 디자인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보다 자유분방한 느낌을 내는데요. 옛날엔 미친 랩 지능으로다가 계산기를 두들겨서 나온 값에 자기 색깔을 더딥히는 작업을 거쳐서 뱉었다면 지금은 그냥 본인 느낌 가는 대로 갈기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는 빈지노의 달라진 작사법 혹은 태도에서 비롯된다 보여지고 앞서 말했던 빈지노의 라임은 교과서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확한 위치에 딱딱 박히며 뛰어난 리듬을 형성했습니다. 근데 노비츠키에선 독특한 구조의 라임의 깃틀만 잡아놓고 플로우는 변칙적이고 로우한 진행 구성을 취했어요.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박자가 나갈 듯 말 듯한 선에서 랩이 아슬아슬하게 진행되기도 했죠. 하지만 빈지노는 음절이 많으면 발음을 씹어서 음절 두 개를 하나로 줄여서 랩을 안정화시키고 음절이 적으면 짧은 여백을 둔 다음에 다시 랩을 이어가며 마치 박자와 줄타기 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어요. 그리고 이런 독특한 랩 방법론이 통할 수 있던 데는 그 작법이 정답이라 받아들여지는 것과 역설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갖춰진 랩의 공식에 맞는 걸 해서 모범 답안에 가까운 형태의 결과값을 내는 분들은 시내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들은 특정한 틀 안에 갇혀있다는 인상도 남기죠. 근데 빈지노 그 틀의 형식에서 벗어날 듯 말 듯한 랩을 거의 1시간 가까이 선보이니까 확실히 그런 퍼포먼스가 특별한 감상 포인트로 작용했어요. 마치 이제 빈지노가 본인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것처럼 말이에요. 독특하면 전 좋죠. 사운드가 존나 평범하다 보단 낫잖아요. 그냥 너무나도 다 말될 거면은 그건 뭐하러 예술을 하고 뭐하러 그러나. 적어도 저는 그쪽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국힙에서 랩 잘한다는 분 총 5분을 소개해봤는데요. 근데 솔직히 제가 어떤 근거를 들이대면서 이분들 랩 가지고 나불대는 게 뭔가 실례란 생각이 들 정도로 랩이란 것에 한정해서 이분들은 정말 득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5분의 공통점이자 차이점이라면 랩 스타일이 제각기 다른 매력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분들이 여전히 래퍼들의 래퍼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지 않나 싶네요. 한편 국힙은 이분들 외에도 랩 오지게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도끼, 타블로, 윤미래, 시젠, BY, 넉살, 쿤티판다, 야옹원, 창모, 히드밀리, 저스티스 뭐 정말 빅네임들이 상비군 느낌으로다가 즐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에 라인업에다 넣어도 큰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뭐 매번 마무리 멘트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탑5 한번 적고 가주시길 바랍니다.